예, 내일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청탁, 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일각에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국회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시죠.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오늘 딱 1년 됐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청탁법 금지 시행된 게 속시 말해서 김영란법 시행된 1년이 됐는데 국민들의 어떤 문화, 이런 선물 문화랄지 또 접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달 9월 달에 예. 한국사회학회에서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1,560명 정도를 했는데 90% 정도가 효과가 있었다. 50% 넘는 응답자가 선물도 줄었고 그리고 청탁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먹은 밥값 자기가 내는 더치페이지요. 이게 44% 정도 정착됐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한 70%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명함이 있어가지고 350만 농수축산하시는 분, 농업적 이런 분들은 또 죽을 지경이죠.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많이 좀 좋아졌다 분위기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시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 아마 그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상한액을 규정했던 것들. 근데 한나라당이나 의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이걸 바꿔보자, 그 상한액을. 한국당.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본다. 그 근거가 또 있으신지 그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 5만 원, 그 축부기금은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3만 원 식사비 대접하는 게 이 93년도에 그 윤리 강령으로 할 때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보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명절 선물이 확 줄어들었어요. 우리 국회도 전에 같으면은 복도에 이제 선물 꾸러미들 왔다 갔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우라든지 사과, 배, 상자 이런 것들이 금년에 25%가 줄었대요. 꽃은 40%가 줄고 이렇게 굉장히 그 힘드는데, 이거를 이제 그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으로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선할 때 하셔가지고 이거를 10만 원, 10만 원, 오히려 축의금, 부의금은 5만 원으로 내려주는 게 맞다. 10만 원씩 올려도 한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건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 장관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은 55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그 조정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식사비가 이제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하는데 현재 3만 원 자체는 이거는 정말로 그 힘들다.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돈으로 보이지만 한도를 정해주는 것은 3만 원보다는 5만 원 또는 10만 원.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5만 원도 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TF를 꾸렸다는데 이게 꾸려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민들 대변하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려운 농민들, 이쪽 부분들을 어떻게 좀 챙겨 드릴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전체는 식당의 매출이 늘어난다 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조금씩 늘려서 그 농촌 경제 전체를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전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런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생각이고, 이건 아마 여야 없이 농어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민도 아마 이 법안의 취지, 법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적용하는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던데 한 1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한 있죠. 뭐 다 400만 명 이상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2,700만 정도 되는데 400만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예. 뭐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부 다 이 법 그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발의할 때 동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4급 이상 공무원, 뭐 장차관, 또 뭐 과장, 국장,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분들 해서 한 17,000명 정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법을 발의놓고 있습니다. 하자는 거죠.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선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청탁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반 공무원들의 4급 이상, 과장급 이상, 그다음에 국회의원, 판검사 이런 쪽이 아니냐. 그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지요. 고위 공무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일단 몇 년간의 2년 후에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자 하는 게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 대상이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형평성이랄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요? 업종의 중심으로 아까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법을 고쳐야 될 것은 대상에서 농림, 뭐 수산, 뭐 축산물, 임산물, 하회, 꽃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또 하나는 400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은 뭐 언론인 부분이랄지 또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규제 대상으로 넣은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발의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법안에서 제외시킨다. 이거는 좀 더 신중히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도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제 전체로 보면은 70~80%가 찬성하고 뭐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만은 농림행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해양 의무를 담당하는 그 부처의 장관님들이든지 실제로 그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매출도 줄고 식당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는 그대로 가되 굉장히 피해가 큰 부분은 조금 치유를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 전체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장을 하고 계시니까 다 보실 텐데요. 그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나 암묵적으로나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게 이런 여전한 청탁 문화랄지 부패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다 커버를 하지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자리에 내놓고 하려면 그 몰라도. 근데 실제로 신고된 거 보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이 작년 한 해에 300여 건 되고 금년에는 들어와서는 10건 미만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것도 한 300건 정도 되고 처벌된 건 딱 한 건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규제를 해서 현장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분위기 보면은 괜히 어떻게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느니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실 선물 받게 되면 또 선물 드려야 하고 굉장히 힘드는데 작년 금년 오면서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추석에 지방에 내려갈 수도 있고. 고향이 이제 안동 쪽 아니십니까? 경북 안동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화훼농가 특히 농촌 또 어촌도 마찬가지죠.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좀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화훼농가들이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 또 어려움을 정말 애절하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자 그분들의 이 얘기 정말 다 들어주고 싶은데 또 이제 정부 입장이랄지 이게 보면 형평성 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그래 특히 화훼농가는 1년 동안에 매출이 40%가 줄었으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힘들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 선물비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늘리자 이렇게 하는데 하회 농가 입장도 생각해서 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예. 이거는 꼭 막 실행이 돼서 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했고요. 보완 지시를. 이제 권익위도 아마 전문조사기관의 결과를 아마 11월 중인가 받아서 국민 보고를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안 발의된 게 국회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개정 작업 중에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개정 발의된 법안들을 좀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정 업종과 특정 대상 신분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금액 조정하는 것은 행정부 사항인데 금액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는데 총리께서도 1년 됐으면 이렇게 한번 점토로 검토를 해서 어디 어려운 곳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익위도 권익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만은 농림부랄지 해양수산부랄지 하고 같이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금년 중에 내놓겠다라고 했고 또 법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꼭 이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게 시행되면서 내년 12월까지 좀 진행성을 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이게 그렇다면 좀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 국민 권익위에서 이게 작년 9월 28일 하면서 1년 이상 내년 연말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됐으니까 1년이 된 시점에서 한번 지난 1년을 되돌아보자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민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전체도 안 좋지만 소상공인이랄지 영세상인들이 너무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비단 이 김영란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조금 흥을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야당 쪽에서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드는 게 최저임금 올라오죠. 정규직화 전부 다 하라 그러죠. 앞으로 보면 통상임금도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뭐 세금은 올라간다 그러고 또 자칫하면 또 이렇게 원전 이렇게 탈원전하면은 전기세도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64만 개 정도의 기업 중에서 중소 중견 기업이 거의 9%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오히려 법인세를 내려드려야 한다 해서 법인세 인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인상해야 된다는 여당 안과 아마 막판 조율하고 토론을 벌이겠죠. 김영란 이 법에 어떻게 발의자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법을 돌리는 건 변화 흐름에 맞지 않다. 이게 괜찮은가 하는 생각 자체를 갖게 하는 게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어떤 개정이랄지 시행령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 전체로 보면은 한 80% 분 금년 한국 사회학계에서 조사한 거 보면 70%에 해당하는 전체 국민은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이 40%로 줄어서 식당에 손님도 없고 하는 지방, 농촌 이런 데에 조금 전체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그쪽은 어떻게 치유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 농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이 강하면 백성이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또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원장께서 또 잘 살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은 절규일 겁니다. 절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림 정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